그거 아끼시다가 나중에 가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제발 6월 달에 연락 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좀 알아야 되는 세무회계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내가 좀 개인인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이템은 좋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업장 장소를 잘 선택하자. 이게 자리라는 게 참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한다고 꼭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다. 집 주소로도 요즘 사업자 나오는 곳 참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러세요. 나 그 개인 사업 하려고 저기 뭐 한 달에 월세 한 50 정도 들어가는 뭐 조그만 사무실 하나 빌렸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 실내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래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월세 내시고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사업장 내려고 거기 빌렸대요. 월에 50만 원 내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대요. 본인 그냥 집 주소로 사업자 내면 돼요. 그런 거 말고도 요즘 많이 하는 전자상거래, 뭐 일반적인 뭐 도소매, 뭐 아니면은 집에서도 막 요즘에 뭐 이렇게 임가공처럼 제조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제조업도 뭐 이렇게 상황만 맞는다면 집에서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해 가면서 내가 사업장 장소를 구하려고는 하지 말자. 내가 집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또 고민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저는 그 지역이 내가 창업했을 때 혜택이 있는 지역이냐 라는 걸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요즘 창업하면은 창업 감면이라는 세액공제가 붙거든요. 그게 많게는 100%가 붙어요. 지금 만 34세 이하에 창업을 했으면은 청년으로 보거든요.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100% 5년간 면제.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 아닌데도 수도권 밖에서 개업을 했다? 50%를 5년 동안 면제. 이게 얼마나 많은 공제인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체감이 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1년에 내가 한 3,400만 원 내는데 그거를 100% 면제? 아니 50% 면제를 5년 동안 해준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거죠. 이게 근데 수도권 밖 이렇게 하니까 뭐 강원도 산골짜기 뭐 저기 뭐 이렇게 충청도로 내려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특정 목적 하에 지역을 좀 정해놓은 수도권 지역들이 있어요. 뭐 인천에 있는 송도, 뭐 인천에 있는 청라, 뭐 남동공단, 저 시흥에 있는 뭐 공단들, 그 서울 쪽에서도 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지역들, 뭐 남양주나 이런 데들은 수도권에서 다 빠졌어요. 생각보다 번창한 곳들이 수도권에서 막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40살인데 제가 저기 인천에 그 구월동이라고 유명한 동네 있어요. 구월동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송도도 자리가 괜찮네. 그러면 송도에 내보는 거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구월동에서 개업을 하면은 창업행위로 인한 감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송도, 제가 아까 경제개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에서 빼준다 그랬죠? 그러면 50% 소득세 혜택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요즘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리를 하나 쓰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선택을 할 때 그럼 저쪽에서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얻어서 한번 개업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특히나 청년이면 감면율 100%, 세금을 5년 동안 하나도 안 내요. 심지어 지방세까지. 엄청난 혜택이죠. 부가세는 내죠? 부가세 내요. 그래서 이거 창업 감면 제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역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감면 못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장소를 선택해보자. 두 번째, 업종을 잘 선택하자.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이제 업종을 넣어야 돼요. 업종을 넣는데 두 가지 이유로 잘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업종을 내가 잘못 넣었어요. 이거 나중에 가산세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맞지 않는 업종을 넣어서 사업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을 잘 선택해야 나중에 창업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거예요. 업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몰랐어요. 처음에 내가 물건을 만들 거니까 제조업만 넣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나 인터넷으로 뭐 좀 팔 거니까 전자상거래 좀 추가해볼까? 이건 업종 추가예요. 창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만 최초 창업 감면이 들어가요. 인터넷, 전자상거래도 원래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으면은 얘도 창업 감면이 되거든요. 이건 업종 추가라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처음에 사업장을 등록증을 낼 때부터 제조업이랑 전자상거래를 같이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업종을 잘 세팅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하면 이게 감면이 안 붙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어요. 내가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반응이 좋아서 인터넷에 나중에 팔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를 차라리 새로 내세요. 제조업에 업종을 추가하지 말고 차라리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으로 사업자 번호를 하나를 새로 파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창업 감면이 돼요. 이게 다르고 다른 거죠? 네, 추가하지 말고 차라리 새로 하나를 내자. 일단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딱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세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첫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두 번째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계좌 등록 안 하시면 가산세 붙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게 내가 은행 가서 로뎀이라는 상호가 박힌 통장을 만들었다. 이거 사업용 계좌네, 잘 써야지. 이거 사업용 계좌 아니에요. 그냥 은행에서 이름만 그렇게 파준 거예요. 이거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계좌로 꼭 등록하셔야 돼요. 이거 등록 안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맞을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도 이제 잘 등록하셔야 돼요. 사업용 카드 누락하시면은요, 나중에 비용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부가세 혜택 못 받지, 소득세 때 비용 처리 누락되지. 이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세팅 때 계좌 등록하고 카드 등록하자. 어디서? 홈택스에서. 또 우리는 이제 사업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잘 수취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적격증빙이라는 게 이제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 이걸 받아야만 된다 라고 정해놓은 영수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자, 일단 우리가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잘 등록했다고 볼게요. 사업용 카드 가져왔어요. 내가 사업용으로 카드로 샀다. 이거는 끝. 이건 어차피 국세청에 다 딸려 들어가요. 적격증빙 수취 완료. 근데 카드를 쓸 수 없어요. 현금으로 줘야 돼요. 계좌이체로 줘야 돼요. 큰 돈이다. 세금 계산서 달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공사했어요. 이렇게 캐비넷도 사고 책상도 사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수중에 한 1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랑 밥 먹었어요. 식당 가서. 그러면 식당 가서는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 못 끊어줘요. 이때 핸드폰 번호 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사업자인 걸 꼭 밝히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하시면 그게 사업자 전용 현금 영수증으로 알아서 또 딸려 들어와요. 간단하죠? 요것만 잘 하셔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경비의 95% 이상은 세팅이 될 거예요. 플러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이게 사업용 경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핸드폰 비용? 이거 사업해요. 이거 가지고 제 전화가 하루에 한 30-40통씩 오는데 이거 사업 경비로 인정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자동이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통장으로 걸려 있다. 아까 말씀드린 적격증빙 수취 못했죠? 그러면 비용 처리 안 되죠? 부가세 공제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동이체를 우리 아까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자 이거예요. 정수기도 그냥 계좌로 걸어놨어요. 정수기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안 끊어줘요. 누락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것들 그냥 카드로 걸어놔요. 카드로 자동이체 걸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부가세가 공제되고 비용 처리가 되겠죠. 이런 주요 영수증이 수취되는 경비 말고 사업장에서 또 크게 나가는 경비, 대표적인 게 직원급여. 직원급여는 이제 대부분 사업장의 한 20%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비예요. 근데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거를 너무 간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제때 신고하는 거 놓치죠? 그 4대 보험공단에서 과태료도 빵빵 때려요.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가산세 빵빵 때려요. 그리고 신고 안 했죠? 나중에 비용 처리 안 돼요? 세금 엄청 나와요? 복합적인 이슈가 막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간다? 이거는 바로바로 신고하려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직원 딱 채용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시면은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근로기준법에 써 있어요. 뭐 실무상으로 이제 보통 처음에 발각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때리거든요. 그 다음에 4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막 이렇게 때려요. 그러다가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럼 500만 원 빡 때려요. 그 근로계약서 웬만하면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최저시급 준수하세요. 네, 올해 최저시급 9,62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201만 580원. 그냥 뭐 간단하게 20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미달돼서 주시면은요 최저시급 위반이에요. 요즘 최저시급 미달해서 알바생들 월급 주시죠? 그 알바생들 고용노동부 바로 쫓아가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급 준수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알바 채용했다 주휴 수당도 주려고 고민도 막 해보셔야 돼요. 이런 노무적인 부분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근데 일단 지금은 최저시급 잘 준수한다.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얼마 줘야 되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4대 보험 신고, 그리고 세금 신고 같이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반쪽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직원 들어왔으니까 4대 보험 들어줘야지. 본인이 직접 공단에다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세요. 그 이후에 세금 신고 왜 안 하세요? 그리고 4대 보험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 신고도 해줘야 되고, 직원 퇴사하면 상실 신고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 그냥 자영업자분들 음식점이나 이런데 저희가 기장료 뭐 많이 받아야 한 달에 8만 원, 뭐 많이 받아야 1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거 아끼시다가 나중에 가산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 이슈 발생하시면 웬만하면은 세무회계 사무실 끼시고 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맡겨요? 로뎀세어법인. 요것도 또 많이 놓치시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 많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있느니 와이프랑 같이 일하고 와이프 월급 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도 거기에 맞게 발전이 됐어요. 와이프 급여 오케이, 신고하는 거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처리하고 안전하게 절세하시고, 가족들이랑 같이 일한다면 그거에 대한 급여 신고도 꼭 잘 해보자. 세금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딱 처음 세팅이에요. 직원 급여까지 나가면.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가 특히 알아야 되는 세금 일정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월 단위로 일단 이런 급여, 직원 급여들 신고하셔야 돼요. 4대 보험 취득 신고, 그리고 급여 세금 신고,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1월달, 7월달. 이렇게 부가세 신고 2번 하세요. 그리고 1년치 장사가 다 끝나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시게 될 거예요. 인건비가 나갔다? 매달 신고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자가 나왔는데 일반과세 사업자다?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해야지. 1월달, 7월달.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다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이게 큰 세금 일정이거든요. 이거 놓치고 제발 6월달에 연락 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신고하시면은요, 무신고 가산세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20%가 붙어요. 그래서 매달 1월, 7월달 부가세, 5월달 종합소득세, 1호치. 이렇게 하면 외우고 계셔도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1호치에 많이 바빠요. 그 외에 좀 절세할 수 있는 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업 초기에 항상 목돈 쓰세요. 권리금, 이제 누가 그 자리를 미리 쓰고 있었으면 좀 자리 좀 빼달라고 권리금 나가겠죠? 그런 권리금. 그리고 공사해야 되니까 시설장치 투자 비용, 뭐 비품 사셔야 되니까 비품 투자 비용,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 받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돈 준 내용만 있으면은 비용 처리 다 가능하다. 제발 현금 뭉태기로 주지 마세요. 계좌 이체라도 꼭 해두세요. 송금된 내용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라도 비용 처리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보면은 공사업자가 현금 달라 그랬다고 뭐 현금 뭉치로 돈 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이 그만큼 손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장 가시면 이제 그 내역도 이제 좀 잘 모아두시고요. 이게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요즘 문자 많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핸드폰으로 그런 결혼식 문자 왔어요. 친구가 결혼한대요. 캡처하고 따로 폴더에 저장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세무회계 사무실이나 이렇게 세금 신고할 때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비용 처리가 돼요. 그리고
저는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도 하나 가입해 두신 거 좋다 생각해요. 나라에서 소상공인들 적금 부으라고 나중에 이제 연금처럼 타라고 부는 건데 이자도 굉장히 좋고요. 연 단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질 소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사업용 계좌 만들러 가면 하나씩 팔거든요. 이런 거 하나 드시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내용을 잘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좋은 세무회계 사무실 만나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평상시에 좀 간지러운 부분들 참 잘 긁어주기도 하고 세금 신고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피드백 열심히 주는 세무회계 사무실 만나시면은 절세도 하고 사업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좋은 세무사님들 만나시고 로뎀 세무법인도 참 좋은 곳이니까 네,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11만 원짜리 사면 되죠? 공인인증서 좀 11만 원짜리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용 공인인증서 2개, 전자세금계산서용 일반용 4,000원짜리 2개, 요것만 받으세요.